지금 할리우드에서 현존하는 감독 중 가장 창의적이고 거대한 영화를 만드는 크리스토퍼 놀란은 매번 점잖은 복장과 태도를 유지하지만 2020년 I mean, it's kind of a mess. 그의 분노가 뉴스와 SNS를 비롯해 각종 커뮤니티를 폭발시킵니다. 자신과 거의 20년간 함께했던 영화사 워너브라더스를 강력하게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Without any consultation, very messy. A real bait and switch. 그는 왜 이토록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 분노의 원인은 논란의 인생을 따라가면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의 인생이 생각보다 순탄한 것은 아니었지만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은 금수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유한 문화적 재산을 누렸기 때문이죠. I started making films when I was a kid, when I was, I think, 7 years old, making films using my dad's Super 8 camera, action figures, doing stop motion films, a little bit of animation, a certain amount of live action. 사춘기가 되기 전부터 부모님과 함께 극장에서 영화를 보았던 놀란. 아버지는 광고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고 어머니는 영어 교사였는데 그들은 아들이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걸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독려해 주었고 어느 크리스마스 때에는 영화 편집 기계까지 선물해 주었습니다. 11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영화 감독의 꿈을 키워온 놀란. 10대 시절에도 친구들과 함께 꾸준히 영화를 만들었던 그는 대학교 때 영화 전공을 택하고 싶었지만 갑자기 아버지가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광고업계 출신인 그의 아버지가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사물과 예술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며 영문학 전공을 권유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고 영문학 전공을 선택한 놀란. 그리고 놀란은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걸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전공 수업을 통해 소설, 연극, 그리스 신화 등 다양한 고전 작품을 접하며 작가들이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서사 구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다르게 말하자면 지난 수세기 동안 작가들은 내러티브의 자유를 누린 것이고 놀란은 이 자유로운 서사 구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몰두합니다. I've been interested in non-chronological narrative structures for quite a long time. Time shifting, the idea of non-linear structures or non-chronological structures becomes a real freedom. 아버지의 권유로 선택한 영문학은 놀란 작품의 크나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비선형적 서사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토록 자유로운 사고를 지닌 감독이 만든 영화이기에 관객들의 다음과 같은 반응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My life is like a Christopher Nolan movie. I don't really understand what's going on. 한편 그가 지니고 있는 자유로운 사고와는 다르게 그는 언제나 블레이저와 셔츠를 입으며 보수적인 패션 스타일을 유지했습니다. 90년대 초반 영국에서는 브리팝이 완전히 유행하며 자유로운 패션을 추구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놀란은 그 트렌드를 쫓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는 패션에는 무심했지만 그 대신 자신의 에너지를 쏟은 건 역시나 영화였습니다. While I was a student running the College Film Society along with Emma Thomas, my wife and producer, we tried to make various different films, and some of them quite ambitious, shot in color, and tried to do quite long form stuff. 물론 그가 대학생 시절 장편 영화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가 지닌 영화에 대한 야망 그리고 집중력은 영화학회 친구들에게 비범한 수준이라며 칭송받았고 친구들은 놀란을 보며 언젠가 그는 훌륭한 감독이 되거나 최소한 드라마 몇 편을 만드는 건 가능할 거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졸업 이후 차세대 거장의 행보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학구열이 넘치던 놀란은 영화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영국 영화학교와 왕립예술학교까지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지고 말았으며 아내인 엠마 토마스와 함께 당시 준비하던 장편 영화를 만들기 위해 여러 지원 사업에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모두 탈락하고 맙니다. 영화 감독이라는 꿈에 몰두했지만 주변인들의 예상과 달리 연이은 실패를 겪은 놀란에게도 결국 생계 문제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I was working in the field of corporate videos. I was doing camera work and sound work for media training sessions for companies, recording radio programs in a studio, that kind of thing. 감독의 꿈을 마음속에 품은 채 영화 업계와는 동떨어진 곳에서 일해야만 했던 놀란. 물론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영화 감독에 대한 꿈이 남아있었고 퇴근 후에는 지하층 아파트에 돌아와 아내와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퇴근해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저녁 집 현관문은 발길질로 인해 부서지고 개인적으로 소장하던 책이나 음반 그리고 기념품까지 사라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집안에 느닷없이 좀도둑이 들이닥친 것이죠. 바라던 바를 이루지 못한 현실에서 겪은 성가시면서도 짜증나는 상황은 대개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놀란에게 찾아온 좀도둑의 존재는 오히려 새로운 영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비싼 물건은 놔두고 비교적 소소한 것들을 훔쳐가는 걸까? 이해할 수 없는 좀도둑의 행동 동기부터 그 시대의 사회적 규범까지 고민하던 놀란은 자신의 영감을 파고들기 시작하며 어느새 장편 영화의 시나리오를 완성합니다. 좀도둑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영화는 놀란의 장편 데뷔작인 미행.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제작 지원
지원을 받는데 거듭 실패하자 놀란은 자신의 인맥부터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감독을 비롯하여 이 영화에 참여한 배우와 스태프는 모두 직업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What we came to do following, we were sort of shooting a short film every week, you know, a 2-minute, 3-minute chunk of the film done every weekend. 이 영화의 제작 과정을 5글자로 표현하면 절약과 효율이었습니다. 수십 번의 리허설을 거듭한 뒤 한두 번의 테이크만의 촬영을 끝내어 필름 비용을 아꼈고 부모님 집이나 친구 레스토랑에서 촬영의 로케이션 비용을 절약했고 심지어 놀란의 어머니가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주며 식사 비용 부담을 덜었죠.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힘들게 촬영을 마쳤지만 장편 영화가 처음이었던 놀란이었기에 편집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영화 편집을 완성할 즈음 당시 영화사 워킹 타이틀에서 근무하던 아내 엠마가 미국으로 근무지를 발령받습니다. 예상보다 편집 시간이 오래 걸린 건 오히려 좋은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놀란은 영국에서 완성한 영화를 가지고 아내를 따라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영화제를 돌며 본인의 영화를 상영하게 된 것이 오늘날 할리우드 대표 감독의 첫 발자취인 셈이죠. 천재 감독이 될 거라는 기대를 받고 대학교를 졸업한 뒤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대중들에게 선을 보인 첫 장편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의 인장이 된 비선형적 구조 범죄 영화는 미국의 여러 영화제에서 극찬을 받습니다. 관계자들은 놀란에게 다가와 다음 작품이 준비되었냐고 물었습니다. 호의적인 질문을 듣자 놀란은 이미 완성했던 다음 시나리오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놀란이 영화 감독으로서 도약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습니다. Gone from making a movie on weekends with your friends and your own money, and then spending millions of dollars of somebody else's money. It's a huge responsibility. 전작은 그야말로 내돈내산으로 만들었다면 메멘토는 정식으로 투자금을 받고 스튜디오와 스태프까지 합류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시작했지만 제작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역시 그의 영화답게 비선형적 구조로 흘러가는 시나리오는 촬영 시작 직전까지 수정되었습니다. 출연진과 스태프가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보았던 앞 장면이 도저히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고 다음 나올 뒷 장면은 전혀 예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야말로 영화의 주인공도 길을 잃고 보는 관객도 길을 잃도록 놀란은 의도적으로 메멘토를 연출했습니다. I showed it to Emma, my producer and wife. She certainly found it to be extreme in the demands it was going to place on the audience. 이와 같은 반응은 아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When we finished the film, we tried to get it set up with a distributor, and everybody passed. None of the independent distributors of the time of the day thought that it could connect with an audience. 무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절을 당하고 난 유마켓이라는 소형 배급사에서 배급을 결정하게 되는데 사실 원래 존재하던 곳이 아니라 메멘토 영화 하나만을 위해서 꾸려진 배급사였죠. 우여곡절 끝에 이 영화는 10개 남짓한 상영관에서 개봉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개봉 15주차에 상영될 당시 무려 531개나 되는 상영관에 걸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입소문은 점차 커졌고 급기야 퇴짜를 놓았던 배급사들이 영화를 다시 구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는 미국이 아닌 곳으로 뻗어가기 시작합니다. 베니스 영화제에 상영될 당시 그의 영화가 늘 그렇듯 예상치 못한 결말로 끝이 나버리자 관객들은 얼어버린 듯 멈춘 줄 알았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함성 그리고 기립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놀란은 베니스 영화제에서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받던 그 순간을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각종 영화제를 휩쓸기도 했습니다. Christopher Nolan from Memento. 관객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치부받은 도전적인 시도는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갔고 이 시점을 계기로 그는 자신만의 관점에 확신을 지니게 됩니다. Really, the thing we learned from it is to stick to your guns, is to have a really strong point of view on what it is you're going to do. Eventually, something good will come of it. Just make sure that you pursue what you see as the truth of that. 메멘토를 통해 본격적으로 할리우드의 눈도장을 찍게 되면서 그의 차기작 인썸니아에는 알파치노와 로빈 윌리엄스, 힐러리 스웬크 같은 명배우들이 합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바로 워너브라더스가 놀란과 힘을 합친 첫 작품이기도 하죠. 그런데 당시 워너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인 배트맨 시리즈는 팀 버튼이 연출하던 초창기 작품이 흥행과 비평에서 성공을 거뒀으나 후속작의 처지는 그야말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스타 배우들이 참여했지만 그들의 흑역사로 기록될 뿐이었고 감독인 조엘 슈마어는 자신이 시리즈를 망쳤다며 사과까지 했죠. If I disappointed them in any way, then I really want to apologize because it wasn't my intention. My intention was just to entertain them. 그렇게 배트맨 시리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가 싶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 워너는 수십 년간 원작이 쌓아놓은
있던 명성을 상기하며 다시 소환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감독들이 실제 박쥐를 본 것 마냥 피해 다니며 연출하기를 거부했고 이 와중에 스피노프 작품으로 캐트우먼이 먼저 선을 보이게 되지만 고양이 집사들도 옹호할 수 없는 역대급 망작으로 꼽히면서 워너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Catwoman is a big disappointment. I can only give it 1 star. 결국 감독들이 이전보다 배트맨을 피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소식은 영화계를 돌고 돌아 크리스토퍼 놀란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놀란의 에이전트는 당신은 관심이 없겠지만 지금 배트맨 시리즈가 이런 상황이라고 넌지시 알려주었는데 비선형적 구조의 범죄 스릴러만 만들던 그가 예상외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워너 임원들은 인썸니아를 보며 놀란이 액션 연출에 소질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놀란이 시나리오 한 줄 없이 45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한 것이 전부였지만 워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놀란을 새로운 감독으로 임명한 것이죠. 물론 놀란이 기획한 발표의 내용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슈퍼히어로 영화들은 화려하거나 밝은 분위기로 가득했다면 놀란이 구상한 배트맨 시리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The idea that we were going to tell the story of a realistic Flash. And that's a story that it's never been dealt with on screen. 평범한 브루스 웨인이 고난과 역경을 거쳐 점차 비범한 히어로가 되어가는 설정, 그리고 영화 속 배경인 고담시는 뉴욕을 본따서 만든 평범한 세계처럼 그렸죠. 특히 당시만 하더라도 히어로 시리즈를 리부트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창조할 배트맨은 여러 의미에서 새로운 슈퍼히어로 영화였고 감독뿐만 아니라 워너로서도 새로운 도전이었죠. 그리고 이 도전의 결과 크리스토퍼 놀란은 워너 브라더스를 구원하는 배트맨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본래 한 편만 기획했던 영화는 날개짓을 하며 시리즈로 발전합니다. 배트맨 비긴즈부터 구축한 세계관과 다크한 톤은 다크나이트에서 보다 농밀하게 나타났고 단순히 히어로와 악당의 싸움이 아니라 선과 악의 딜레마라는 주제의식을 흥미진진하게 연출하면서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히어로 무비라는 평가를 지금까지 받고 있죠. 1억 8천만 달러로 만든 영화는 10억 5천만 달러라는 수익을 기록하자 워너 브라더스는 놀란의 작품에 대해 제작까지 아예 일임하면서 절대적으로 그를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놀란은 자신의 인지도도 수직 상승했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어느 평범한 날 동네의 스타벅스에 들어간 그는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이 당신이 바로 그 놀란이 아니냐며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때 놀란의 지인은 그에게 세상 모두가 당신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놀란은 자신 앞에 어떤 장애물도 없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자신의 머릿속에 있던 세계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Where are you right now? We're dreaming?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에 누워서 한날 한시에 잠을 자던 환경, 그리고 대학생 때 가끔씩 자각몽을 꾸었던 자신만의 경험, 이 환경과 경험을 토대로 거의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꿈이라는 아이디어에 집착하며 만들어낸 영화 인셉션은 무려 5개의 타임라인이 진행되는 또 다른 비선형적 구조 영화였습니다. But I wanted to make a film where the experience of dreaming was addressed in that real way. 그리고 2년 뒤 The Dark Knight Rises is certainly the biggest film that I've undertaken. 놀란이 재창조한 배트맨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은 액션과 사건을 촘촘히 빌드업시켜 눈덩이처럼 커지도록 연출했습니다. 이 작품은 지금까지도 그의 영화 중 가장 높은 수익인 1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The core idea at the heart of the script, which is a father who has to leave his children. 양자역학이라는 어려운 과학적 소재와 사랑이라는 보편적 감정을 다룬 인터스텔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야의 사랑 이야기는 국내에서는 해외 영화로서 드물게 1000만 영화 반열에 오르면서 지금까지 논란이라는 이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주에 관한 영화까지 만들면서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다룬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에서의 긴박한 상황을 보여준 덩케르크를 통해서 논란은 비로소 모든 공간을 지배하는 감독이 되었죠. 특히 이 영화는 대사보다 침묵을 강조하고 전쟁에 참여한 인간 개개인의 공포를 아주 세밀하고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일반적인 전쟁 영화와는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라는 감독은 어떤 장르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자신만의 비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할리우드 내에서 드문 작가주의 감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영화들이 영화사에 수익을 내준다는 점이고, 그래서 논란은 뛰어난 상업영화 감독이기도 합니다. 할리우드의 유일무이한 존재이기에 워너 브라더스는 당연하게도 그의 수많은 작품을 지원했고 미래에도 청사진을 그리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논란의 최신작 오펜하이머가 만들어진 곳은 워너가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2020년으로 돌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췄던 그 시기, 당연히 수많은 극장도 영사기를 끄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놀란은 커리어 내내 집착했던 시간이라는 주제를 이전보다 더 깊게 파고드는 작품인 테넷의 개봉을 기다렸습니다. 영화의 개봉이 계속 연기되자 워너는 자사 OTT 서비스인 HBO Max를 통해 개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놀란은 완강히 거절하며 워너를 끊임없이 설득했고 비록 개봉이 3번이나 연기되었지만 테넷은 2020년 8월과 9월에 거쳐 국내 및 전 세계 극장에 선을 보인 것이죠. 그러나 2020년 12월 워너는 코로나로 인해 극장에서는 충분한 수익을 얻기 어렵다며 자사에서 배급하는 수많은 영화를 극장과 OTT에 동시 개봉하겠다는 초강수를 내놓게 됩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영화를 만든 감독과 협의 없이 통보처럼 내린 조치였기 때문에 논란은 그야말로 극대노합니다. And now they're being used as a loss leader for the streaming service, for the fledgling streaming service. And the use of the pandemic as an excuse for sort of grappling for short-term advantage. And it's really unfortunate. 비록 자신의 영화는 워너의 정책에 포함되지 않아 다행이지만 같은 영화 감독으로서 영화라는 창작물의 본질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듯한 조치에 논란이 분노한 것이죠. 그렇다면 논란은 왜 영화관 개봉에 대해서 이토록 엄중한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You try and put everything you can into the one movie, but you like to create a world that lives on in the mind of the audience. 아마도 그건 그가 영화라는 매체를 여행과 체험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ecause here you are at 6 or 7 years old, you see Star Wars and Space Odyssey 2001. What is it that you saw that you thought, wow, this is cool and maybe I could do this? 논란이 10살도 되지 않았을 때 8mm 카메라를 잡게 만든 영화가 바로 스타워즈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였습니다. I went to see Star Wars in 1977 when it came out, and it really changed my life at that young age, captured my imagination. It gave me a sense of the idea that movies can take you on a journey. They can create a set of worlds, a whole other universe that you can get lost in. Wonderful escapism. 스타워즈가 다른 차원으로의 여행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총체적으로 압도적인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The point of 2001 is the thing itself, is the experience itself. It became this sort of seminal introduction to the power of cinema. I remember the size of the screen. I remember the sense of awe. 아주 어렸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놀라는 두 영화를 보았던 극장에서의 경험을 기억합니다. 만약 이 영화를 대형 스크린이 있는 극장에서 보지 않았다면 깊은 감흥을 못 느꼈을 거라고 말하는 논란. 그래서 그가 아이맥스를 고집하는 이유도 영화가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평소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는 이 영화 감독의 믿음은 강력합니다. 비선형적 구조의 서사를 선보이면서도 관객의 수준을 높게 평가하며 자신의 영화를 충분히 이해할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보는 영화가 보다 더 멋진 여행과 체험이 될 거라는 믿음. I'd say don't try to understand it, just feel it. 우리를 흥미롭게 혹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점차 생겨나고 있는 시대에서 이처럼 자신만의 확고한 믿음을 지닌 감독의 존재는 관객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오펜하이머 역시 논란만이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지금껏 논란이 만든 영화 중 가장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최근 워너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크나큰 손해를 봤다며 다시 논란을 데려오고 싶다 말했을 정도로 그는 유일무이한 감독인 게 분명합니다. And the Oscar goes to Oppenheimer. Robert Downey Jr. Cillian Murphy. Christopher Nolan Oppenheimer. And may I see Oppenheimer? Oppenheimer has 13 nominations and has won 7 Oscars tonight. Eventually, something good will come of it. Just make sure that you pursue what you see as the truth of that.